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약간 주제가 뭐 무겁다고 할 수 있지만 무거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동안 덕혜옹주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역사저널 그날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그 덕혜옹주라는 소설도 그렇고, 우리가 덕혜옹주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어땠을지에 많은 관심은 크게 가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영화 덕혜옹주의 삶 자체로만 보면 허구인 게 굉장히 많죠. 뭐 영화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유튜브나 그런 내용을 보시면 많이 미화되거나 또 많이 무언가 가미된 그런 소개글, 블로그글,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온전히 덕혜옹주의 진짜 삶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조금씩 전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덕혜옹주는 1912년 5월 25일 날 덕수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고종과 당시 귀인이었던 귀인 양씨 사이에 태어났고요. 왕비가 아닌 후궁이었던 귀인 양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옹주라는 칭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덕혜옹주를 낳은 귀인 양씨는 후에 복령당이라는 존호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덕혜옹주도 초기에는 복령당 아기씨라는 별호로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1916년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 유치원을 세워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덕혜옹주의 유치원 교육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당시 덕수궁 준명당 안에 유치원이 설치되었고, 그 고관대작의 딸, 또래 한 7세에서 8세 되는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 1919년이죠. 친아버지였던 고종이 승하게 되고, 그 후부터 덕수궁이 아닌 그 복령당, 그 기인 양씨와 함께 창덕궁으로 옮겨져 1920년에 옮겨져서 거기에서 거처로 옮겨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1920년 4월 1일부터 처음에는 국내에 있던 심상소학교에서 2, 3인의 학생과 교육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21년 그 다음에 4월 1일에 경성에 일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경성 일출 공립심상소학교로 입학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덕혜옹주도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장은 일본의 그 전통 복장이었던 몬스키 혹은 하카마 이런 걸 많이 입게 했는데, 덕혜옹주는 하카마를 주로 많이 입고 심상소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동요를 또 굉장히 잘 지었다고 같이 당시 교육을 받았던 동문에 의해서 증언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하고, 또 동요를 잘 지어서 비둘기라는 한 편의 동요를 쓴 것이 현재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이쪽에 나오는 이게 동요의 한글어 버전인데요. 당시 일본어로 했다가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던 도중 1925년에 왕공족에 완벽하게 소속이 되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당시 뭐 이완가의 그 관리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1925년 3월 26일에 경성을 출발하여 3월 30일에 도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 여자 가큐슈인 중등과 2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일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하나 일화를 전해드리자면, 당시 같이 교육을 받았던 동문 일본인에 의하면 보온병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보온병을 들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나도 독살 당할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뭐 고종의 독살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당시에 들었던 풍문을 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일본 생활이 편치는 않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6년에 한국에 잠깐 조선에 들어올 기회가 생기는데 순종이 승하를 해요. 뭐 인산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5월 10일 날 6월 2일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해에 그러면서 어머니 기인양 씨가 그 같은 해에 그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29년에 1929년에 기인양 씨가 사망할 때도 역시 귀국을 하는데, 그때는 그 왕공족의 그런 규칙에 의해 친어머니가 아닌 걸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복을 입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머물다가 또다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조현병 증세가 처음으로 기록에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이쯤인데요. 1930년쯤부터 증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 1931년에 증세가 조금 호전이 되었고, 그래서 같은 해 3월 27일 여자 가쿠신의 본과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졸업을 하고 나서 1900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영화 덕혜옹주에 보면 소다케유키라는 대마도주에 있던 귀족, 대마도주의 그 백작이었던 소다케유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밝혀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어떤 생활을 했고 정확히 삶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없다고 해요. 근데 다만 소다케유키가 백작의 지위에 있었고, 그 백작의 지위로 어느 정도의 가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생활이 많이 불편했다거나 혹은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으셨던 걸로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소다케유키 집을 찾았던 한 손님이 같이 동석을 했던 덕혜옹주에 대해 질문을 하자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로 연신 양옆을 보면서 살살 실소를 터뜨렸다고 해요. 그런 걸 현대의학적으로 약간 조현병의 중증 이상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원인이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죽음, 그 다음에 그 순종의 죽음, 그 다음에 친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결혼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조현병이 더 깊어졌었던 것 같아요. 조현병의 증세는 원래 결혼 전부터 조금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 뭐 일설에 뭐 소다케유키의 뭐 학대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설이 있지만 그거는 확인된 설이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 조현병의 원인이라고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1932년이죠. 8월 달에 소마사에라는 한글 이름 이정혜라는 딸을 소다케유키 백작 사이에서 출산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육아가 이루어졌는지는 크게 또 이건 역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1946년에 해방이 된 이후죠.
마스자와 도립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 다케유키가 강제로 뭐 입원을 시켰다는 말도 있지만 당시 1955년에 소 다케유키는 그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 그 영친왕 부부와 합의하여 이혼을 했고,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46년 당시에도 영친왕 부부 몰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에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영친왕 부부나 여러 사람들이 그 덕혜옹주의 병세를 지극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한 강제 입원이라기보다 아마 당시 여러 사람들의 협의를 통해 입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뭐 영화에 보면은 어떻게 그 덕혜옹주가 입원이 됐고 그래서 덕혜옹주를 찾는 과정이 나오게 되지만, 그래서 그 전에 이방자 여사를 찾아뵙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1955년에 영친왕 부부와 협의하여 이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친왕 부부가 1962년 당시에 덕혜옹주의 그것을 몰랐을 리 없죠. 그러니까 영화상의 그것은 허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1962년 1월 26일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는 당시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영친왕 이방자 여사랑 만나, 당시 영친왕은 굉장히 병세가 나빴다고 해요. 그 영친왕비였던 이방자 여사를 만나서 영친왕과 덕혜옹주를 대한민국으로 데려가겠다는 협조를 요청했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 말미에 나오는 장면에도 나오지만 영친왕은 혼수 상태로 귀국하여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고요. 이방자 여사 역시 들어와서 낙선제에 머물면서 사회봉사 위주로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던 덕혜옹주 역시 낙선제와 연결돼 있던 수강제로 옮겨서 생활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조현병의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잠시 있었다가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1967년에 낙선제와 낙선제로 연결되어 있는 수강제로 오셔서 삶을 살았고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1972년이죠. 소 다케유키가 덕혜옹주를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덕혜옹주가 소 다케유키의 그런 학대에 의해 조현병이 생겼다라는 유언비어가 한참 퍼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덕혜옹주는 당시 병세가 악화된 상태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주변인의 거절로 인해서 소 다케유키가 덕혜옹주를 만나는 일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점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덕혜옹주의 병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결혼생활 전반을 같이 했던 소 다케유키 백작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1946년에 정신병원으로 덕혜를 입원시켰냐에 대해서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그 일본의 귀족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법제적으로 귀족제가 없어지면서 백작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소 다케유키 역시 백작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그러면서 스스로의 가산이었던 그것을 국가에 많이 귀속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가산이 많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부터. 근데 덕혜옹주를 입원시킨 게 해방하고 1년 뒤인 1946년인 거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끝까지 책임을 지으려고 했었던 건 같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 아마 당시에 있었던 영친왕이나 혹은 그 주변 사람들과 협의하여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시켰다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상황이고 그게 제일 가능성 높은 상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972년에 왔던 이 면담은 거절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치매 증상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오면서 낙선제에 살던 도중 1987년 4월 21일에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덕혜옹주께서. 그녀의 삶은 참 황녀였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미화하거나 그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뭐 황족들을 감시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덕혜옹주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홍유룡의 부속림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야외 방송을 하려 할까 해서 갔었다가 그냥 야외 방송보다는 가서 잠깐 있다가만 오자, 그래서 약간 추모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추모만 잠시 하고 주변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이 나신다면, 또 남양주시를 지나가신 일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러보셔서 그냥 무덤에 한번 갔다 와 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추모라는 개념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덕혜옹주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러 가지 그동안 특히나 영화 같은 데서 미화가 많이 된 측면이 있고, 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고달프지 않았었단 얘기는 아니니까요.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그동안 굉장히 덕혜옹주에 대한 미화된 영상이나 여러 가지 영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점들이 덕혜옹주에 대한 반감을 불러오지 않았나. 왜곡된 영상 편집과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왜곡이라는 측면만 강조되면서 그녀의 삶이 많이 조명되지 않지 않았나 해서, 또 여러 가지를 돌아다니면서 덕혜옹주의 실제 삶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영상이 제 역사관에 가장 부합했을지는 모르겠네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나 무리한 추측이나 추정을 더하기보단 실제적인 삶을 통해 그나마 이해하는, 또 그런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 해석과 판단은 듣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것이 제 역사관의 가장 주된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렇게 영상 덕혜옹주의 삶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여러 가지 뭐 듣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 이것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재밌는 역사 프로젝트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메시지를 직접 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이렇게 마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점점 더 영상미나 편집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점점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